기초 재고자산이 있고요. 단기 매입액이 있어. 이거 두 개 더하면 올해 최대로 팔 수 있는 재고자산, 판매 가능 재고자산이고, 이 판매 가능 재고자산을 배분하면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자산 아직 안 팔려서 남아있는 걸로 배분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원가의 배분이라고 하고요. 그럼 원가의 배분을 보면 여기 금액들이 다 P 곱하기 Q, P 곱하기 Q, P 곱하기 Q, P 곱하기 Q로 구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원가의 배분을 할 때도 단순히 금액을 배분하는 게 아니라 수량을 배분하고 가격을 배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수량을 배분하는 방법이 뭐랑 뭐가 있다고? 계속기록법이랑 실질 재고조사법이 있다고요. 그쵸?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보면 계속기록법이랑 실질재고조사법이 있는데,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본 강의 때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오늘의 목적은 재고자산 회계처리 전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 분사가 있다고. 분사에 있는 회계부 직원은 창고에 가서 재고자산을 직접 보지 못하니 재고자산이 구매될 때마다 전산상으로나 혹은 메일로 구매된 걸 확인하고, 판매된 게 있으면 판매된 거에 대해서 재고자산을 내가 수량을 전화드릴 수 있겠죠. 구매하고 판매할 때마다 재고자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그래? 계속기록법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그럼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를 보면, 기초엔 계속기록법일 때는 기초의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할 게 없고, 구매하면 이렇게 회계 처리한 다음에 실제로 재고자산을 판매한대요. 그럼 판매할 때 계속기록법은 회계 처리 어떻게 해? 그럼 판매하면 어떻게 돼? 당연히 매출에 대한 회계 처리는 해야겠지. 거기 뭐가 옵니까? 외상으로 팔았으면 매출 채권이 오겠지? 계속기록법은 요거까지 하고 나서 회계 처리 또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얘는 물건이 팔릴 때도 회계 처리를 한다니까요. 구매할 때, 팔릴 때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얘 어떻게 돼? 상품 그때그때 지워주고요. 그때그때 바로 매출 원가로 회계 처리를 한다고요. 계속기록법은 요렇게 요래. 그쵸? 그럼 계속기록법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뭐라고요? 계속기록법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계속기록법의 가장 큰 장점은 기중에도 현재 시점에서 남아있는 재고가 얼만지, 지금 현재 팔려서 비용 처리된 매출 원가가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팔 때마다 재고자산 단가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번거롭죠. 이게 계속기록법의 가장 큰 장점이야. 안 끝났어. 실질재고조사법은 어떻게 돼요? 실질재고조사법은 뭡니까? 실질재고조사법은 창고에서 회계 처리를 기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구매할 때는 당연히 나도 기록을 한다고요. 하지만 얘는 귀찮기 때문에 판매할 때는 기록하지 않고, 어차피 원가의 배분으로 기말 현재 시점에서 판매 가능 재고자산이 팔려서 비용 처리된 재고자산과 아직 안 팔려서 남아있는 재고자산으로 배분만 하는 거니까, 기말에 창고문을 열어서 진짜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을 한번 확인해 본다니까요. 그렇게 재고자산을 기록하는 방법을 뭐라고 그래요? 실질재고조사법이라고 하죠. 그쵸? 그럼 실질재고조사법은 물건이 팔릴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얘도 매출은 회계 처리해야지. 매출 채권으로 회계 처리해요. 그리고 뭐 할 거요?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 안 한다고요. 이게 실질재고조사법이죠. 우리 재재작년 세무사 2차 시험 뭐였어요? 요 시점에 계속기록법일 때 회계 처리 해봐라. 실질재고조사법을 회계 처리하라고 했으면 요거만 해야겠지. 그쵸?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우리 저번에 장부의 마감 분계, 장부 회계 순환 봤지만 여기까지 하고 12월 30일 날까지 거래가 다 끝났어. 그럼 뭐 만들어야 돼? 일단 수정전 시산표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실제로 수정전 시산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수정전 시산표를 만들어 보면 얘는 뭐가 또 있겠어요? 재고자산이 있는데 어떤 금액이 있겠어요? 기말 장부상 재고가 와 있을 거야.
어렵지 않죠? 만약에 기초에 100개 있었어. 100원짜리가 있었는데 추가로 400원만큼 매입했대요. 얘도 100개 있었겠지. 얘도 추가로 400원만큼 매입했대요. 그리고 300원만큼 팔렸다고 하면 얘는 500원에서 300원 빼서 200원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 뭐 들어가 있어? 매출 원가로 진짜 팔려서 비용 처리된 300원이 들어가 있겠지. 수정전 시산표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면 이제 수정전 시산표를 하고 나면 결산 수정 무게를 끊어줘야 되는데, 매출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결산 수정 무게 1번이 뭡니까? 매출 원가 끊는 거지. 그럼 계속기록법은 만약에 감모랑 평가 손실이 없다면 결산 수정 무게를 할 게 있어요, 없어요? 결산 수정 무게를 할 게 없어요. 이미 내가 구하고자 하는 숫자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산 수정 무게 할 게 없다고. 하지만 실질재고조사법은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엔 재고자산 나오면 수정전 시산표를 제시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에 재고자산이 나오면 수정전 시산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수정전 시산표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봅시다. 보시면 수정전 시산표를 보면 여기 뭐 와요? 재고자산이 오겠지. 수정전 시산표에는 여기 재고자산 어떤 금액이 와요? 어떤 금액이 와? 100원이 와, 200원이 와, 400원이 와, 뭐 어떤 금액이 와요? 어떤 금액이 와요? 수정전 시산표를 실질재고조사법으로 끊으면. 오전에 여기서 수업했죠? 제가 오전에 여기 회계원 냈거든요. 그쵸? 너무 즐거웠어요. 아직 뉴비들이라 뭐 좀만 얘기해도 웃고 막 숨마셔도 웃고 갈고도 웃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수업하다 여기 오니까 편차가 너무 심한데 이제 뉴비들 보다가 이제 막장이라고 그러겠지만 이제 끝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심한데 그럴까? 이러고 있으니까 좀 냅시다 여러분. 뭐가 와야 돼? 기초재고가 와야겠지. 재고자산을 건든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 선입선출 기초재고자산 100원이 그냥 와 있을 거라고요. 실질재고조사법을 쓰면 수정전 시산표상으로 기초재고가 계속 나와 있다니까. 그리고 뭐가 있어요? 여기 매입이 있겠지? 400원만큼 수정이 하나도 안 돼 있다고. 그쵸?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렇다고요. 그래서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딱 던져주고 수정전 시산표 딱 던져주고 회계사 회계 처리하라고 그래. 그만 계속기록법인지 실질재고조사법이 없는데 그런다고요? 왜 없어? 이거 보는 순간 실질재고조사법이지. 계속기록법이면 시산표가 이렇게 모양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실질재고조사법은 결산 수정 분계를 해야겠지. 그럼 얘는 매출 원가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를 할까 안 할까? 수정전 시산표는. 실질재고조사법은 당연히 해야 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숫자들이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실질재고조사법의 단점이 뭡니까? 기중에는 내가 지금 현재 재고자산이 몇 개 남아있고 몇 개 팔려서 비용 처리되는지 알 수가 없죠. 장점은 계산이 편하다는 거고. 그럼 결산 수정 무게를 끊어주면 중요한 얘기 간다. 결산 수정 무게를 보면 재고자산 기초가 없어질 거야. 얼마? 100원. 그리고 왜 얘가 임시계정이라고 했어? 이게 자산인지 비용인지 쌓일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결산 추정 분계하면 매입이 무조건 지워진다고요. 무조건 지워져. 안녕? 지워진다고요. 그래서 매입 임시계정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재고자산 기말의 금액이 올 건데, 와, 나 이거 너무 중요한데? 실질 재고자산법은 기말의 결산 추정 분계를 하면 여기 재고자산으로 무조건 어떤 금액이 들어가야 돼? 창고에 있는 금액이 들어간다고요. 무조건. 창고문 실제 재고자산법은 기말에 창고문을 열어서 창고에 있는 걸 재고자산으로 본다니까. 창고에 재고자산이 200만큼 있으면 200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실제 재고자산법 기말 회계 처리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창고에 없으면 무조건 어디 들어가야 돼? 실제 재고자산법은 창고에 없으면 무조건 역산으로 매출 원가에 들어가 있다고 가정한다고요. 좀 이따 세무사 2차 기출문제 풀어보겠지만 어떤 학생이 세무사 기출문제 갖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창고에 없다고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아니야. 실질재고조사법이면 창고에 없으면 회계처리 순서상으로 무조건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실질재고조사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창고에 있으면 기말재고로 들어가고 창고에 없으면 매출원가에 무조건 가 있는 것부터 시작한다고요.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회계 처리를 한다고요.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면 어떻게 돼? 얘도 재고자산이 기초재고에서 기말재고 200으로 바뀌겠지. 매입은 다 사라지겠지. 그리고 매출 원가가 얼마 와요? 매출 원가가 300이 오게 되겠지. 여기까지 해줘야 감모랑 평가 손실이 없다면 계속기록법을 하던 실질재고조사법을 하던 숫자가 같아진다고요. 시산표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까지가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의 회계처리 차이고 이걸 알아야 된다고. 괜찮죠?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감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회계처리 차이가 이렇고 실제로 감모가 존재하면 어떻게 돼요? 감모가 존재하면 계속기록법에서 한 칸 이동해서 실질재고조사법까지 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쵸?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봤어요. 밑에서 봅시다. 그럼 여러분 계속기록법에 의한 재고를 뭐라고 그래? 계속기록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을 장부상재고라고 한다고요. 그럼 실질재고조사법에 의한 재고를 뭐라고 그래? 실질재고조사법에 의한 재고를 요게 창고상재고라고. 창고에 실제 존재하는 재고라고 하죠. 그럼 만약에 감모가 존재한다면 요게 의미가 없고 여기까지 와야 된다고. 창고에 일단 존재하는 재고로.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시험의 문제 나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부터 시작한다고 나오지 장부상 재고부터 시작한다는 얘기 잘 안 하죠. 감모가 있으면 장부상 재고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어요? 하지만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의 회계처리 차이를 여기까지는 보시고 여기까지는 할 줄 아셔야 돼.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봐봐. 실제 그럼 여기까지 오면 계속기록법이 아니라 실질재고조사법으로 여기까지 결산 수정 문제를 끊고 나면 여기 들어가 있는 창고에 있는 기말 재고가 진짜 내 재고가 되나? 그래서 BS에 창고에 있는 재고가 진짜 BS에 들어가는 내 재고가 되나? 평가 손실 고려하지 말고 아직.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 실제로 BS에 들어가는 진짜 기말 재고자산이 되려면 뭐 해줘야 돼요? 저한테 배우신 분 아시겠지만 재고자산 조정을 해줘야 된다고요. 왜? 창고에 있지만 내 재고가 많으면 문제가 없는데 창고에 있지만 내 재고가 아닌 게 있고 창고에 없지만 내 재고가 아닌 게 있고 창고에 없지만 내 재고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정해 줘야 돼. 왜? 실질재고조사법으로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고 나면 뭐라고요? 창고에 있는 건 재고자산에 들어가 있고 창고에 없으면 무조건 매출원가에 가 있다고요. 하지만 창고에 있어도 내 재고가 아닌 게 있고 창고에 없어도 내 재고가 맞는 게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회계 처리를 더 끊어주셔야 된다고 했었지. 기억나세요? 그거 뭐라고? 그게 재고자산 조정이에요.